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풍성한 국방 소식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협상 조건 특보와 KF-21의 양산 계획 등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려하던 우크라이나 패싱이 시작되었습니다. 2월 28일 방산 소식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포기하는 것이 유럽과의 협상 및 종전의 전제 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의 언론 매체 프라우다 튀르키예, 튀르키예 투데이, 유라시아 데일리 등의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날 앙카라에서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과 회담을 가진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러시아의 절대 협상 불가능한 조건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및 유럽과의 협상 준비가 되어 있으나 협상을 통해 러시아가 수용할 수 있는 확고하고 지속 가능한 결과가 도출되어야만 군사 작전을 중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리야드 회담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논의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로의 나토 확장을 전략적 실수라고 언급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나토의 이러한 확장 시도가 이번 분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비판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반대하는 것이 러시아의 핵심 입장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라브로프 장관은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통합하려는 시도이며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인 및 러시아어 사용 주민들에 대한 대우 문제입니다. 그는 이들 중 대다수가 러시아 연방 편입을 선택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전쟁이 끝날 수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사이 KF-21의 양산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KF-21 전투기는 동시 비행이 가능하도록 추가 생산 라인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생산 속도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 공군의 KF-21 전투기 양산 단가가 약 900억 원에 이를 것이며 미국산 F-35 전투기와 비교했을 때 운용률 80%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성능과 효율성이 보장된다면 현재 계획된 300대의 KF-21 전투기 외에도 스마트 팩토리를 활용한 생산 라인 확장을 통해 1000대 이상 추가 발주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첨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러한 예측을 완전히 뒤집고 있습니다. 한국은 파스 시스템 개발이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복잡한 과정임을 인식하고 KF-21 기체 설계 이전인 2005년부터 파스 시스템 체계 개발을 착수했습니다. 또한 전투기 생산 방식이 기밀 기술로 분류되기 때문에 어떤 국가나 제조사도 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지만 한국은 FA-50 생산을 통해 부족한 기술적 요소를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갔습니다. 이후 국내 방산업체와의 기술 협력을 바탕으로 선진 사례를 분석하고 반도체 생산 라인을 접목하여 마침내 파스 시스템의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항공기 생산 라인에서 0.01mm의 정밀도를 기록한 국가는 미국의 로키드 마틴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중국과 일본보다 전투기 조립 기술력에서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며 초격차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차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주목받는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과도기적인 단계를 거치고 있는 상황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안보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KF-21의 무인 로봇 시스템은 전적으로 한국의 기술력으로 개발되었으며 이는 한국 항공 제조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신속한 생산을 위해서는 정밀한 조립 기술이 핵심이며 이미 알려진 4가지 핵심 기술과 통합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었고 항전 장비의 국산화율도 크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국방보고서에 따르면 KF-21 전투기의 가동률은 곧 9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현재 한국 공군이 운용 중인 미국산 F-15 전투기보다 약 1.7배 높은 수치입니다. KF-21 보라매의 90%에 달하는 가동률은 국산 부품, 자동화된 무인 로봇 기술, 최첨단 무인 로봇 엔지니어링 덕분에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파스 시스템 외에도 한국형 무인 로봇 드릴링 시스템의 성능 개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무인 로봇 드릴링 시스템은 컴퓨터와 센서를 활용해 정밀한 위치를 찾아 구멍을 뚫는 기술로 기존 작업자가 KF-21 전투기의 한 곳에 구멍을 뚫는데 평균 150초가 걸렸던 것이 이 시스템 도입 이후 단 25초로 단축되며 놀라운 효율성을 입증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측은 무인 로봇 드릴 방식이 인간 작업보다 훨씬 정밀하고 작업 시간을 약 80%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이 관계자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무인 로봇 드릴 시스템이 KF-21 기체 조립에 적용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한국의 무인 로봇 조립 기술이 세계 최정상급 수준임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과거 로키드 마틴 엔지니어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강조된 부분입니다. 2030년경 한국 공군은 KF-16 전투기의 퇴역으로 인해 40년간 운용된 노후 전투기를 대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또한 세계 여러 국가들 역시 비슷한 시기에 노후화된 전투기 교체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30년을 기준으로 KF-21 전투기와 유사한 성능과 효율성을 갖춘 새로운 모델이 시장에 등장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KF-21이 주요 대체 옵션이 될 것입니다. 2월 12일 방산업계 소식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페루 국영항공전문청과 KF-21 부품의 현지 공동 생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APEC 정상회담 기간에 맞춰 진행되었습니다. 카이 강구영 사장과 하임의 로드리게스 세멘 사장이 협약서에 서명하면서 양국 간 항공산업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졌습니다. 페루는 이미 KT-1 항공기 20대를 도입한 이력이 있으며 이 중 6대는 페루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현지에서 조립되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페루가 KF-21 전투기를 도입할 경우 부품 공동 생산을 포함한 협력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중동의 주요 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 국왕 겸 국방장관 대변인은 아랍에미리트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미국산 F-35 전투기 도입이 미국 정부의 압력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취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아랍에미리트 국방 대변인이 한국을 방문해 경제 및 군사 안보 포럼을 개최했을 당시 아랍에미리트는 처음으로 KF-21 전투기 사업에 참여할 의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 풍부한 석유 자금을 보유한 중동 국가들이 미국산 전투기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 KF-21 전투기는 이들에게 유일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F-21은 한국이 완전히 독자적으로 개발한 전투기로 기존 강대국들이 독점하던 세계 군용 항공기 시장에서 신흥 강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왕 또한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 국영통신사 왬과 주요 매체들은 아랍에미리트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KF-21을 집중 조명하며 대대적인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인도네시아를 대신해 자신들을 KF-21 사업에 포함시켜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군사 전문가들은 KF-21 전투기가 단순히 기존 기술을 개량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설계된 최신형 전투기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KF-21 분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한국에 대해 불명확한 태도를 취하며 상황을 관망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KF-21 사업에 합류하면서 인도네시아가 사업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인도네시아를 대신해 공동개발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서둘러 분담금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지만 이는 분담금을 즉시 납부하려는 의도보다는 지급 일정 연기, 분담금 감축, 추가 기술 이전, 전투기 도입, 조건 할인 등의 혜택을 얻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참여가 확정된 상황에서도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국민들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KF-21 사업 참여를 환영하며 인도네시아를 신속히 사업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개발 비용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인도네시아를 퇴출해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대응 방식이 과거와 확연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아랍에미리트 정부의 공식 입장 발표, 이전에 폴란드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는 최근 FA-50 전투기 48대를 포함해 약 20조 원 규모의 한국산 무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KF-21 사업에서도 인도네시아를 대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는 FA-50 사전 테스트 결과에 매우 만족감을 표한 후 KF-21 개발과 관련된 협의를 직접 제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폴란드와 아랍에미리트가 동시에 KF-21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면 이 사업의 해외 수출 규모는 기존보다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아랍에미리트 공군은 F-35 도입 협상이 무산된 공백을 메우기 위해 QAR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이라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약 80에서 90대의 전투기를 도입해 기존 노후화된 전투기를 교체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의 무책임한 태도에 실망했던 국민들에게 이번 소식은 매우 긍정적인 소식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결단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인도네시아에 상당한 충격을 안겨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아랍에미리트 국왕에게 F-35 전투기 수출 금지 결정을 직접 전달하면서 중동 지역으로의 첫 F-35 수출 계획은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동 시장에서 새로운 수출 경로를 모색하던 로키드 마틴에게는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KF-21 전투기의 중동 수출 계획에 있어 이러한 상황은 오히려 긍정적인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데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강력한 경쟁자로 여겨졌던 록히드 마틴이 중동 시장을 스스로 놓치게 됨에 따라 KF-21 전투기가 이 시장의 공백을 채울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인도네시아를 대신해 KF-21 공동 개발 및 양산에 참여하게 된다면 인도네시아가 원가로 구매하려던 48대 이상의 전투기를 아랍에미리트가 직접 도입하거나 더 많은 수량을 라이선스 생산 방식으로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FA-26의 가격 상승과 F-35의 지속적인 결함 문제로 인해 4.5세대 및 5세대 전투기가 부족한 상황에서 KF-21은 2020년대 이후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유일한 차세대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해 KF-21엔 함재 기형과 KF-21G 전자전 전용 파생형 전투기의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KF-21 위원회의 업무 보고서를 통해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방위사업청장은 아랍에미리트와 여러 차례 서신을 교환하고 협의를 진행한 결과 KF-21 전투기 공동 개발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아랍에미리트가 새로운 분담금 협의체로 확정되었으며 아랍에미리트 측은 분담금의 30%를 현물 형태로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랍에미리트와의 협력 관계는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인도네시아를 대신해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게 될 경우 KF-21 개발 협의에서 인도네시아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아랍에미리트의 최첨단 전투기 수출을 금지함으로써 KF-21 전투기가 국제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도록 만들었지만 이 결정의 이면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기술 유출 방지를 명목상 이유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F-35와 같은 첨단 무기를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제2선 동맹국에 판매하지 않겠다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제1선 동맹국이 아닌 국가들에게는 막대한 금액을 제시하더라도 최첨단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전략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이로 인해 고성능 전투기가 필요한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 국가들은 새로운 전투기 공급처를 찾기 위해 공동 컨소시엄 구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대표 군사 매체인 디펜스 에티는 KF-21 전투기의 시제기가 공개되기 전 사천 에어쇼에서 한국 공군이 선보인 해외 수출형 KF-21 전투기가 중심에 배치된 장면을 언급하며 KF-21의 압도적인 위상을 강조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언론은 KF-21 보람의 전투기를 최첨단 전투기로 평가하며 KMFD라 불리는 대형 디스플레이가 조종사의 편의성과 비행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5.5세대급 디지털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KF-21 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할 당시 예산 부담이 컸으나 아랍에미리트라는 최적의 파트너가 참여하면서 이제 더 이상 인도네시아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KF-X 사업에 합류하게 된다면 인도네시아가 약속했던 49대 이상의 전투기를 구매할 가능성이 크며 아랍에미리트는 인도네시아와 달리 분담금 납부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국가입니다. 이제 한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인도네시아와의 KF-21 관련 외교 관계를 정리하고 아랍에미리트를 KF-X 사업의 공식 파트너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과 아랍에미리트는 서로에게 유익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KF-21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 주요 매체들은 KF-21 보라매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조명하며 이 전투기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다양한 부품 중에서도 가장 정밀한 제작이 요구되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항공전자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약 30여 종의 장치가 하나의 체계로 통합되어 전투기의 눈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 구성 요소입니다. 최근에는 미국과 유럽에서 한동안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가 다시금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스텔스 전투기의 전파 침묵 작전과 지향성, 전파 통신이 미래 전장의 핵심 개념으로 자리 잡으면서 기존의 A사 레이더를 보완할 새로운 감지 시스템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국방부가 발표한 군사무기 보고서에 따르면 항전 장비와 레이더를 동시에 장착한 전투기가 작전에 투입될 경우 적 전투기 탐지율이 기존보다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단거리 전투에서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는 A사 레이더보다 더 뛰어난 적 탐지 능력을 제공하며 레이더보다 오차율이 낮다는 명확한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KF-21 전투기의 가장 중요한 전자장비인 항전 장비와 스텔스 매립 기술이 개발 중이라는 사실이 군사, 무기 전문 언론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목표물 자동 조준 트래커라는 신기술을 적외선 추적 장치에 적용해 최대 20대에 달하는 적 전투기를 동시에 상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자신 있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공개된 KF-21 7호기 제작 현장에서 한국의 최첨단 전자 장비 중 하나로 평가받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가 주목받으며 KF-21의 전자전 능력이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당시 7호기 시제기의 출시와 함께 예상보다 빠르게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며 특히 스텔스 블록2 개발과 관련하여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의 스텔스화가 논의되었다는 점도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재 군사 무기 정보 사이트와 언론에서는 KF-21 전투기의 항공전자 장비, 특히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에 대한 기사가 활발히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KF-21 보람의 전투기에 대한 극찬이 이어지는 한편 신중한 시각도 함께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 4세대 전투기의 항전 장비는 돌출형으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국산 전자장비 또한 KF-21 전투기가 최종 조립 단계에 들어가기 전까지 주요 전자부품 크기가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 전자장비의 크기를 줄이고 동체 내부에 통합하여 스텔스 레이더 반사 면적 수치를 낮추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F-22 랩터와 같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기수, 중앙 동체와 후방 동체가 완벽하게 결합되어야 최상의 스텔스 형상을 유지하며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설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미사일, 연료 탱크 등의 장비가 스텔스 형상을 유지해야만 레이더 탐지를 피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완전한 KF-21 블록2 배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KF-21 전투기를 바라보는 시각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과연 세계적인 전투기를 완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와는 달리 한국의 방위산업은 최근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최첨단 전자장비 기술의 발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현실이며 KF-21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키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형 항전 장비는 자동화된 조립 라인을 통해 초정밀하게 생산되고 있으며 인공지능 AI 기반의 무인 조립 시스템을 활용하여 정밀도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초정밀 전자장비의 조립 과정은 더 이상 사람이 직접 작업하지 않고 무인 로봇이 제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립 품질의 균일성을 유지하면서도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조립 기술의 발전은 한국이 보유한 최첨단 자동화 조립 기술의 강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항전 장비 중에서도 스텔스 매립형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은 KF-21 블록2 스텔스 전투기 개발을 위한 핵심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최신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고도화된 데이터 처리 기술이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최근 항전 장비 기술은 전자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어 급속도로 향상되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은 스텔스 항전 장비 개발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할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KF-21 전투기는 미군 및 서방 주요 군사 강국들이 운용하는 전투기들과 비교해도 경쟁력이 뛰어난 다목적 주력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개량형 KF-21 블록2는 해외에서도 F-35의 강력한 경쟁 기종으로 인정받으며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 중견국에서도 이 전투기의 고성능과 강력한 폭장량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투기의 첨단 항공전자 장비가 결합된다면 공중전에서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않더라도 강력한 사거리와 화력을 바탕으로 적 항공기를 신속하게 격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한국형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치의 주요 표적은 적 항공기와 미사일이며 스텔스 항전 장비는 적 전투기에서 방출되는 적외선 신호를 선별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4가지 핵심 항전 장비 중 하나로 분류되며 5세대 전투기의 공중전 성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고성능 적외선 탐지 장치는 국내에서 개발된 필터링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기반의 데이터 처리 기술이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적 전투기의 위치를 신속하게 탐지하고 기존 레이더와 달리 목표물을 자동으로 조준하며 발신 및 수신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적 전투기의 거리를 실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의 가장 큰 강점은 미확인 항공기를 추적하면서도 아군과 교전 중인 적 항공기의 움직임을 신속하게 식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KF-21 전투기의 매립형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시험은 실험실 테스트와 지상 및 비행 시험을 병행하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험실 테스트에서 실제 비행 시험으로 전환되면
전투기가 실전 환경에서 마주하게 될 조건과 유사한 환경을 적용하여 장비의 성능을 보다 정밀하게 검증할 수 있습니다. 국산 전자장비 실험실의 주요 장점 중 하나는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시험 조종사가 직접 참여해 레이더와 연동된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적 전투기 탐지 성능을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항전 장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첨단 자동화 전자장비 시스템으로 적 전투기를 정밀하게 탐지하기 위해 가상 좌표 즉 레이더 공간 내 좌표를 설정합니다. 그 후 목표물 자동 조준 트래커 장비를 활용하여 적 전투기의 위치를 정밀하게 추적하고 컴퓨터가 이를 분석하여 확인합니다. 항전 장비와 연동된 컴퓨터가 수행하는 작업의 오차율은 0.01% 이하로 극도로 정밀하게 유지됩니다. 오차율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항공기의 적외선 레이더 특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항공기의 무게와 출력에 관계없이 아주 작은 요소도 적외선 레이더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차율을 최소화함으로써 항공기의 탐지 정밀도를 극대화하고 비행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최대한 제거하며 적외선 레이더 성능을 저해할 수 있는 다양한 방해 요소를 배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적 항공기를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 실험실이 구축되었다고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중국군은 지난해 9월 열린 에어쇼에서 자국산 엔진을 장착한 제-20 전투기를 처음으로 공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국산 엔진을 탑재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은 중국의 무장 헬기가 바로 진화인 무장 헬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소형 무장 헬기 LAH가 중국의 진화인보다 우수한 이유는 헬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엔진 출력 차이에 기인합니다. 이 시스템은 400대 이상의 생산량을 기록하며 우수한 생산성을 입증해왔습니다. 한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엔지니어들의 기술적 수준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엔지니어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시스템 결함을 초기 단계에서 감지하거나 개발 과정에서 조종사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계와 수치 모델을 신속히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완성된 항전 장비를 통해 스텔스 전투기로 도약을 준비 중인 대한민국의 KF-21을 응원하며 오늘의 정보 전달을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국방탐구생활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언제나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